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네,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제 영상을 기다리신다는 분이 좀 많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제가 저희 그 채팅방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안 올린다고 제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아서 영상을 그 전처럼 전에도 많이 찍었던 건 아닌데 전처럼 찍으면서 이렇게 제가 제 스케줄을 다 소화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제 2세도 신규 지금 주문. 오 뭐야 지금 신규 주문 6월 1일 첫 번째 주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는 5월 마감을 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2시 57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예방접종 맞고 열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제 제가 밤 새면서 돌보고 지금 이제 해열제 먹으면서 잤거든요. 아까 잠들고 저 이제 마감하고 이제 마감 영상이랑 이런 거 촬영하고 이제 자려고 이제 영상을 키자마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월달 기운이 너무 좋은데요. 잠깐만 이게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지금 6월 1일 날 들어온 주문이 뭘까요? 일단 제가 소싱을 미리 해놓지 못하면 제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뭐가 주문 들어왔지 이렇게 그냥 주문 체크만 하거든요. 아이템이 뭐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바로바로 소싱해서 이제 상품 수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주문이 4개가 들어왔네요. 6월 1일인데 지금. 주문이 4개가 들어왔고 아이템은 2개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일이 재밌네요. 왜냐면 이게 그 돈 버는 소리잖아요. 일단은 제가 신규 주문 이게 올려가지고 인증은 다 됐지만 그래도 제가 인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캡처만 해서 모자이크 처리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영상을 키자마자 주문이 들어왔다. 자, 짠. 보이시나요? 6월 1일. 아름답습니다. 6월 1일. 쿠팡에서 3개 들어왔고, 11번가에서 하나가 들어왔네요. 뭐, 제가 또,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더망고로 지금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더망고가 세팅이 제가 4월 15일 날 됐어요. 4월 15일 날 세팅이 됐고 한 준비 기간 뭐 이것저것 좀 만져보고 정책 만들고 더망고 프로그램 사용 방법 터득하는데 대충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후부터 업로드가 좀 되면서 제대로 업로드가 좀 된 건 한 보름 정도 후부터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날 지금 새벽에 들어온 주문건 이 4건은 전부 다 더망고 주문건이에요. 이 판매자 관리 코드를 보게 되면은 어디서 주문이 들어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 더망고 사용하시는 분은 이 코드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첫 번째 TMG가 붙는 판매 코드가 있고 그냥 숫자만 나오는 판매 코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더망고 판매 코드 번호예요. 기분 너무 좋아요. 와, 4개부터 판매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하루 종일 상품 올리고 이것저것 계속 똑같은 거 디지털 노가다 할 때 가장 좋은 활력소 엔돌핀이 되는 거는 이 주문인 것 같아요. 저 진짜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꼼뻑꼼뻑 졸 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곤과 싸우면서 졸린 순간에도
이 신규 주문 소리가 한번 들으면은 각성이 돼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주문 들어왔어. 주문 들어왔어. 그래, 넌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이렇게 졸 때가 아니야. 하던 거 마저 해야 돼. 막 이렇게 혼자서 저를 채찍질하면서 이 주문 소리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기분이. 지금 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야, 제가 지금 지금 더망고로 상품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얼마 올린 지 안 됐고 지금 이 주문 들어온 것도요. 제가 소싱하고 올린 지 며칠 안 된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저만의 노하우가 섞여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스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방법들이 지금 먹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매출이 되는 거고 제 매출은 계속 우상향 중이고요. 그거 하나는 너무 제가 스스로도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라는 걸 생판 모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제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제가 하는 방법이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정석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제대로 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 정의는 없어요. 뭐 누군가가 판단을 해주기도 좀 어렵고 저도 제 스스로 제가 저를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그냥 그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결과인 것 같아요. 나 옹골셋이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매출은 성장하더라. 그거인 것 같아요. 이번 달도 역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사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어떻게 한 달이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지? 그냥 매달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달을 마감해 보면 와 내가 한 달을 또 사업을 했구나.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현재는 돈을 벌었구나. 근데 초반에는 사실 돈을 버는 것 같지 않죠. 뭐 매출이 몇백 나오더라도 그러면 뭐 수익 별로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데 뭐 어디 가서 일하는 월급 수준도 안 돼 버리면은 많이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뭐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니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건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우상향을 해주고 좋은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금 다지고 있는 나만의 방법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스스로 판단을 조금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렇게. 저는 절대 자만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잘 될 때, 뭐, 누군가는 잘 될 때 조금은 이렇게, 뭐 노력이라는 수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목표로 잡은 그 어느 정도 그 상위권의 목표에 다가서지 않으면은 사실은 잘 될 때 더 열심히 하는 타입입니다. 물론 안 되면 또 더 열심히 하는 타입입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잘 될 때도 불안하거든요. 진짜 뭐 사업 해보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잘 될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될 때 더 또 불안하겠지만 잘 돼도 불안한 게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잘 돼도 이 매출이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이어줄까? 나의 경쟁자나 혹은 뭐 나의 아이템들이 죽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크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매출 이번 달, 저번 달에 잘 나왔던 매출이 다음 달에 죽더라도 또 새로운 아이템들이 받쳐주게 되면은 그걸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계속 그게 돌더라도 계속 내 아이템이 죽더라도 계속 살려주는 아이템들이 받쳐주고 또 어느 순간 죽었던 아이템들이 살아나주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기대했던 매출의 이상은 계속 잡아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냥 어쨌든 이 매출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역시 노력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오랜만에 켜가지고요. 아마 뭐 방언이 많이 터질 수도 있고 할 말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신규 주문 소리 하나에 뭐 이런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5월달 저 옹골 세신의 마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제 목표가 원래 그 2천만 원이었어요. 매출 2천만 원이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5월달 저의 총 매출은 약 1,700만 원 정도 지금 매출을 찍었습니다. 저번 달에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찍었죠. 그런데 이번 달은 1,700만 원 정도 매출을 찍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그 31일까지 주문 들어온 거를 주문을 다 하고 지금 이 영상 촬영을 찍는 거예요. 1,650만 원 정도 주문을 넣었고 주문을 보내지 못한 주문건, 그러니까 뭐 개통부 받아야 되고 이렇게 불일치 나는 건들 있거든요. 그 건들 합치면은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배송은 처리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2월 되어 있는 건을 빼면은 1,650만 원, 그것까지 그냥 합치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번 달 매출 1,500만 원보다 약 2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죠. 매출이 또 최고 기록을 찍었죠. 지금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캡처를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요. 5월 31일 날 주문 들어온 건들에 대한 주문을 처리한 건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건입니다. 똑같이 이거 샵마인에서 아직 제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샵마인에서 제가 지금 처리 보낸 건들 캡처한 거예요. 5월 31일 쭉 많죠? 30일짜리가 하나, 둘, 세 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30일 날 주문 들어온 거를 31일 날 보낸 거죠. 29일 날 것도 있네요. 뭐 이것들은 이제 국내 사업자에서 들어온 주문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 저희가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있어야 배송을 보낼 수 있는데 그 건을 이제 늦게 받은 거죠. 그런 건들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이날 제가 오늘 그러니까 영상 촬영하기 전까지 보낸 건수는 21건이에요. 21건이고 못 보낸 건이 5건 정도 있어요. 한 50만 원 정도 매출 보낸 건이 21건. 근데 보면은 이 상품 코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1 슬러시 KS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캐시데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올린 제품들의 주문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숫자와 TMG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더망고로 업로드한 건들에 대한 주문건이에요. 이게 이번 달도 초반에는 캐시데이터로 그 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으로 올렸던 주문건들이 더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망고로 올린 상품에 대한 주문건이 이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비율이. 그래서 오늘은 넘겼어요. 21건 중에 9건이 이전 프로그램으로 썼던 거고 지금 12건이 이제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올렸던 제품이 주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주문에 대한 그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제 예상보다는. 근데 어차피 뭐 그 전에 썼던 캐시데이터도 빨랐어요, 사실. 캐시데이터 제 영상 처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상품 올리자마자 주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거든요. 대량 프로그램으로도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써볼 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써봤어요. 다 써봤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전 스타트 자체가 대량 기반을 통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량 기반을 통해서 대량 등록을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또 반자동도 하고 또 수동도 하고 또 이걸로 제 사업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미 그대로 갈 건데 사실은 그 대량 프로그램을 저는
기존 웬만큼은 끌고 갈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소싱 능력이 부족하고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때려 박은 것에서 나온 그 결과치를 가지고 뭔가 또 다시 가공하고 그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초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대량을 놓고 사실 반자동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쿠데도 써보고 윈들리도 써보고 기타 다른 것들을 써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제 성에 차진 않는 거죠. 뭔가 이렇게 딱 나한테 내 손에 탁 맞아 떨어지는 느낌은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돈과 뭐 여력과 힘이 있으면은 제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직 그런 노하우도 없고 짬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비용을 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난데 그냥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게 좀 아쉽고 이거는 이게 좀 아쉽고 막 그렇잖아요. 딱 제 입맛에 다 100% 맞는 프로그램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써봤던 거예요. 다 써보고 나서 그 중에서 그냥 이제 제가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면 저는 이제 바꾸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그걸 쓸 겁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어떤 걸 써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간혹 저도 그렇지만 이 시작하시는 이 초보 단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누구처럼 잘 될 거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은 일단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활용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각 프로그램마다 이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 이제 테스터였던 거예요. 테스트 더망고가 제가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할 때는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은 이 더망고 세팅이 끝났거든요. 그 보름도 전 너무 길게 느껴져가지고 그동안 또 더 많이 써봤죠. 그 기간 동안 윈들리와 쿠데를 많이 써봤어요. 물론 이것도 얘네들도 재밌어요. 재밌고 괜찮아요.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더망고를 써보고 저는 이제 더망고를 일단 안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얘가 저와 맞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가공하기도 하고 가공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앞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더망고는 저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고 얘도 오류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얘도 오류가 있고 또 단점도 많아요. 반대로 또 장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전 초보가 만지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그냥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거는 플레이어 그러니까 사업자 이걸 다루는 사업자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별도로 또 나눠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주문권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따로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지금 제 매출이 지금 4개월째 이제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면 첫 달에는 제가 매출이 4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첫 달은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나왔고 둘째 달에는 1124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1124만 원 나왔고 그리고 셋째 달에는 1500만 원. 그게 저번 달이었고 이번 달에는 1700만 원 이렇게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1124만 원 나왔던 저저번 달에 다음 달 목표가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두 달째 목표를 못 찍고 있죠. 세 달째는 목표를 찍을 수 있겠죠. 아무튼 2천만 원 목표를 잡고 2천만 원 목표 달성 이후에 그 다음 목표는 4천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4천만 원 정도 매출을 찍어서 굴릴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6월 달에 6월 달 무조건 2천만 원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참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붙잡고 있으면서 채팅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고, 또 에피소드나 뭐 저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막상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떠오르진 않는데, 지금 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하는 그 업무 루틴이 있기 때문에 루틴대로 그냥을 해요. 이제 가끔 채팅방에서 이제 뭐 저에게 주문 처리하는 거 빨리 하시냐, 너무 나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몇 건 안 되는 주문 처리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뭐 한두 건 처리하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고요. 다섯 건, 열 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초반에는 다섯 건, 열 건 들어와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처리할 때도 너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야, 진짜 이 정도 걸려도 되는 거야? 하루에 상품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주문 조금 처리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와,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뭐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스물 몇 건 뭐 이렇게 하루하루 배송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간혹 뭐 상품을 찾아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서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시간을 좀 잡아먹긴 하는데, 대충 뭐 20건 처리한다고 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카운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주문 처리할 때 주문 처리하면서 C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CS 처리랑 주문 처리 하루에 20건 정도 처리하면은 대충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안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빠바박 치면서 이제 계속 소싱하고 수집하고 업로드하고 뭐 이렇게 세팅하고 이제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업무를 보는 패턴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만지는 이제 뭐 엑셀이라든지 뭐 주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익숙해지면은요, 그냥 후두둑 후루룩 돼요. 그래서 얼만큼 익숙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는 항상 똑같이 보는 게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이 루틴이랑 사용하는 이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조금 이제 신경을 쓰이는 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CS에 대한 이야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고객이 뭐 진상이다, 배송이 가고 있는데 취소를 한다, 반품을 한다, 뭐 딴지를 건다, 클레임을 건다, 맨날 맨날 배송 문의를 한다, 지겨 죽겠다 막 이제 뭐 많잖아요. 저희가 유형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 고객에게 받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아니어도 스트레스 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객이 사실 나도 사람인데, 고객이 나에게 짜증 내면 저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냥 뭐 흘려 듣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내 뇌에서 네 가슴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들어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네? 나갔네. 배송 안 와? 그러면 갑니다 하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안 와? 죄송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 중입니다. 봉쇄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그 뭐 방어가 되는 마켓도 있고 방어가 안 되는 마켓이 있잖아요. 특히 쿠팡. 환불을 하려면 무조건 다 환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방어하려고 또 나한테 짜증내는 고객에게 나도 감정 섞어서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손해보는 건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제 기준이 있죠. 아, 이 사람은 답이 없네. 답이 없다. 막을 수 없다. 막을 필요도 없다. 그냥 환불해주자. 그럼 환불을 해줘버리고, 아, 이 사람은 조금 내가 이렇게 조금 건드려주고 조금 케어해주고 하면은 괜찮겠는데 하시는 분은, 그분은 그래도 좀 방어하는 편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반품 쌓여가요.
반품 이 뒤에 있는 박스도 반품이에요. 이 박스 안에 또 반품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것도 반품이에요. 반품이고 또 여기도 막 이렇게 반품이 있어요. 이렇게 막. 아이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반품이 많이 와? 아니야, 내가 보내는 양에 비하면 이 반품은 현저하게 작은 거야.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제 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그 알리 소싱에 대한 부분, 알리 판매권에 대한 부분 이로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반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저에게 반품이 왔지만 저도 알리 판매사에게 반품을 받은 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돈 들어간 게 없죠. 고객에게 환불을 했고 제품은 나한테 왔고 나는 알리 판매자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나는 알리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았다. 고로 내가 쓴 돈은 고객에게 회수한 택배비 4,000원.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뭐 이제 샘플로 써서 이미지 만들 때 써도 되고 뭐 좀 제가 써도 되고 당근으로 팔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저기 위에도 있구나.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엄청 부피가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거는 또 저쪽 창고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가끔 놀래요. 이건 뭐야? 뭐야? 오빠는 도대체 뭘 팔아? 그래서 나 다 팔아. 내가 지금 상품 몇 개 올려 있는지 알아? 지금 수십만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야. 막 제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좀 좋은 팁들과 초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리 사이트를 만져가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거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환 반품에 대한 업무예요.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건이 있고 반품을 해줘야 되는 건들이 있고 배송 도중 취소를 해가지고 그 취소건을 또 고객에게 도착을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건이 있고 배송 지연 건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 그 건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건들이 가장 하루의 업무를 보면서 제가 손을 대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시간이 생각보다 소요가 많이 되고 그 소요되는 것 대비 사실 뭐 이렇게 이윤이 딱 남는 게 아닌 느낌이고 왜냐면 그거죠. 이제 거기에 쏟고 CS 처리하고 반품 물건을 찾고 회수를 하고 막 판매자에게 너 판매 언제 이거 배송 언제 보내줘 막 그런 물을 시간에 상품을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아무튼 저는 이거 처리할 시간에 지금 내가 지금 몇 개를 더 만져가지고 지금 물건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경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빨리 떨쳐버리는 게 또 기술일 수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하는 걸 만들었고요. 이제 엑셀을 교환과 반품을 정리하는 엑셀을 만들었고 제가 일일 CS 현황이라고 해서 이 딱판들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많이 기록을 하는 편인데 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펜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저는 펜으로 쓰는 거를 따로 놔두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클레임 들어오고 문의 들어온 건들을 쳐야 되는 건들은 이제 그냥 스프레시드로 적어놓고 이제 또 처리해서 지워나가는 걸 하는데 이게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있다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미뤄져 있는 CS 건들이 많네요. 이거는 내일 딱 싹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루틴을 만들어서요. 이런 감정이 섞이지 않게끔 그냥 하루에 쳐내야 되는 루틴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갈수록 쌓여질 거거든요. 제가 하루에 배송을 10개에서 20개 정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배송 보내는 건 쌓이게 되고 또 그게 쌓일수록 반품 교환, 배송 지연, 고객 문의, 클레임 이런 것들도 쌓이게 되는데 루틴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마음이 커져서 계속 하기 싫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에 이 업무를 하고 나서 이거를 무조건 다 하는 걸로 그거 루틴을 만들어 놔야 그냥 이제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일이 돼버리는 그 단계로 갈 것 같거든요. 업무의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귀찮은 게 문제죠. 아무튼 제 영상 이제 보시면 오늘도 제 채팅방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보시는데 재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도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하는 말투 그리고 그 이 사업을 이해하고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그런 자신감 뭐 그런 것들을 저도 보면은요 내가 저랬었구나 그래요. 불과 몇 달 전인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에 사실 자신감이 붙었어요. 매출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저를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도 제가 저를 봐요. 저도 지금 이 모습도 1년 후에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다 유튜브로 하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상황을 기록해 놓는 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하루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사업 현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변화들을 나를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채팅방에 보면은, 저도 물론 몇 달 안 됐어요. 이제 뭐 4개월 차, 이제 5개월 차 되는 거잖아요.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 고민이 굉장히 신중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고, 그거를 저도 가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채팅방에서 진짜 저도 짬 내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댓글을 달아드리고 댓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또 못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저도 답답하고 막 이렇게 차라리 말로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막 그렇기도 하고 유튜브로 오늘 찍을까 하는데 못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이 계세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하나 선택해 봤어요. 그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런 고민을 하셨었더라고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2달을 해봤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1년 되도록 아무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다. 진짜 같은 심정 아닌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방향만이라도 잘 잡고 가고 있는지 이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맞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듭니다, 사실. 저도 느낀 감정이고, 느끼고 있는 감정이고, 저도요. 이게 왜냐면, 그 명확한 멘토가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리 와봐, 알려줄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돈을 주고 해주는 데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돈을 주고 배워도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고 또 그 갭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 나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돈 적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주고 코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코칭을 받은 사람이 다 똑같은 매출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가르침을 받더라도 그거를 실행하고 행동하고 해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누구는 몇 억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몇백에 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그냥 나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그 저도 지금 이렇게 꾸역꾸역 해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저 매출 올랐어요. 매출이 우상향 중이에요. 좋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게 결과지만 매출이 상승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룰루랄라 저도 신나게끔 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힘듦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은 혹시라도 환경적, 심리적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힘듦을 극복해 나가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극복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은 힘듦이 있고 고민이 있고 정답을 모르겠고 하지만 그냥 극복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단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터득을 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매출이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 저는 저만의 이제 확신이 조금씩은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대로만 밀어붙이면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우상향하겠다. 대신 그 우상향한 것에 대한 그치지 말고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계획을 세우고 내 사업을 발전시켜야겠다.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이 사업에 쏟아붓고 있냐에 대한 차이도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무모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전업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업을 하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여기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일 거고, 그리고 본업에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고 오셨는데, 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도 에너지를 쏟는 게 힘들죠, 사실은.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피곤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추천하는 거는 부업보다는 전업이에요. 전업. 이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유튜브 속에서 막 몇 억 셀러다, 막 진짜 단기간에 막 엄청난 결과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희망 고문을 좀 많이 당한다고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저 개인 시간 없어요. 개인 시간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육아를 도와가면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지금 5개월 차가 된 둘째가 크고 있어요. 육아를 도와가면서 집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 담배도 안 피거든요.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고요. 제 쉬는 시간은 밖에 나가서 설거지를 도와준다거나,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제 쉬는 시간은 그거예요. 저 와이프가 뭐 해달라는 거 해주고, 빨래를 넣는다거나, 설거지하고, 기저귀 갈고, 아이 보고, 아이 밥 먹이고, 그죠? 와이프 마사지 해주고, 로션 발라주고, 튼살 크림 발라주고, 그죠? 씻겨도 주고. 그게 제 쉬는 시간이에요. 저희는 유일하게. 바람 쐬러도 안 나가요. 바람 쐬러도 안 나가고, 저 취미생활 없어요. 취미생활 엄청 좋아해요. 저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막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미생활 아예 없고요. 친구와 통화도 안 해요. 심지어 통화하면 만나서 소주 한 잔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통화도 안 합니다. 고로 친구도 만나지도 않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이 사업하고 그냥 가정을 돌보는 일. 제 쉬는 시간은 가정을 돌보는 일, 와이프를 서포트 해주는 일, 이거밖에 없어요. 아, 제가 며칠 전이 아니죠, 이틀 전에 이 타이레놀을 샀어요. 왜 샀는지 아세요? 아마 이 결혼을 하셨고, 만약에 혹시라도 전업으로 집에서 와이프가 계시고, 또 저처럼 아이도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남성분이시라면, 혹은 반대로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분이실 수도 있죠. 라면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부부라면 다 똑같겠죠. 타이레놀을 산 이유 머리가 아파서 샀겠죠. 제가 두통이 심해지니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와이프가 다퉜어요. 다퉜는데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죠? 물론 뭐 다 제가 잘못한 거죠. 다 제가 죄인이고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도 제 이유가 있었고 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그게 저는 이유가 되는데 상대방에게 와이프에게는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참 힘든 거죠, 사실 이게 부부 사이에서. 아무튼 어쨌든 그 이틀 동안 다툼이 있었고 저는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너무 머리가 아팠고 타이레놀을 샀고 또 그랬던 경험이 나네요. 아무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부부시고 있으시면은 저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요.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남편이 이렇게 전업으로 집에 처박혀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한심하게 보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은 진짜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되는 사업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제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제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라하죠. 처음에 보면 처박혀가지고 키보드만 만지고 있고 뭐 물건을 판대는데 물건은 없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옆에서 보기에는. 근데 진짜 믿고 응원해 주시고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남편들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와이프가 진짜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 그냥 화이팅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 그거 한마디면 그냥 더 열심히 합니다. 남자들 단순하거든요. 그냥 바보 같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편 멋있어라고 해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무튼 뭐 저는 언제나 뭐 저희 가정에는 항상 화목하고 지금 평온은 찾아왔고요. 제가 먹은 타이레놀의 개수는 한 개밖에 안 먹었어요. 저장해놔야 돼요. 언제 또 먹을지 몰라. 예,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실 수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보다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저보다 좀 느릴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방향을 사실은 이렇게 딱 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하셔야 돼요. 저는 정한 값이거든요. 지금 결과들이. 그냥 저는 처음에는 일단 대량을 해보기로 했고 대량으로 해서 판매되는 건들에 대해서 추려서 반자동도 해보고 수동도 해보고 다시 대량으로 올리고 다소 사업자를 활용하고 그냥 그게 제 전략인 거예요. 지금은 계속 뭔가 이렇게 만져지고 있고 다져지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고민이 너무 많죠. 그렇죠? 고민이 많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나아갈 수 있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정답은 없거든요. 하지만 정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요. 초반은 다들 아시겠지만 닭등이에요. 닭등. 뭐 닥치고 등어 뭐 이 내용인데 왜 닭등이냐면 이 닭등 하면서 생기는 갈등이잖아요. 그런데도 닭등이라고 하는 게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닭등이에요. 하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닭등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닭등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닭등이 어려우시면은요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닭등을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잖아요. 딴 생각이 들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옆길이 보이죠. 내가 하는 게 맞나? 저 사람이 하는 건 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갈팡질팡 이게 이렇게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해야 할 거를 못 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냥 저 1억 셀러 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또 이 다른 1억 셀러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뭘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 그냥 유료 강의 들을까? 저분은 이 강의를 들었네. 이 사람은 이 강의를 들었네. 뭘 들어야 되지?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쓰네.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 쓰네. 난 뭘 해야 되지? 나랑 다른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하셔야 돼요. 뭐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닭등이다. 닭등이 어려우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닭등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 지루함도 견디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루함을 견디고 나면은 뭔 일이 벌어지거든요. 닭등을 하면 무조건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안 들어오면은 그 닭등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닭등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닭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등을 하면 무조건 주문이 들어와요. 그 주문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닭등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닭등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권리금을 내고 부동산 계약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매장을 오픈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가상의 공간에 매장을 오픈한 거죠. 이커머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그 물건을 판매하는 건데 리셀 해가지고 이커머스. 이 시장이잖아요. 온라인에 매장을 낸 거잖아요. 사업자도 냈고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엄청 많잖아요. UMF 티몬, 롯데온, 양아치 티몬. 티몬 하지 마세요. 수수료 10만원 뺏깁니다. 20만원 넘어가면. 아무튼. 그러니까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닭등이 어렵잖아요. 내가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내가 팔 상품을 진열을 해야 되는데 닭등을 안 하면 그 진열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진열 한 100개 했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물건 하나도 없는 이 온라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인데 수천 개는 올려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대량은 몇만 개 이렇게 10만 개, 20만 개, 몇십만 개 올려야죠. 대량은. 그 닭등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을 오픈했는데 나는 상품을 진열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상품 진열해야지. 그럼 닭등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장에 상품을 진열을 안 하면은 판매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그죠? 진열도 안 하고 돈 벌고 싶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놀면서 돈 벌고 싶은 거죠. 그죠? 그거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방법을 나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닭등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옆길로 새지 말아라. 옆길로 새도 되는데요. 옆길로 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최고의 루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배운 거고요. 저도 채팅방에서 배운 거예요. 대단하신 분에게.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대로 하세요. 그 초보 분이시라면 오늘따라 말이 굉장히 더뎌지네. 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루틴을 꼭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그 우왕좌왕을 방지해야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고 그걸 매일매일 채워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우왕좌왕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루틴이다. 이 루틴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고 진짜 대단한 거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웬만한 유료 강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게 크게 없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어려울 수 있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뜸들이지 말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루틴. 밤에는요, 머리로 일하세요. 그리고 낮에는요, 몸으로 일하세요. 이걸 꼭 지키세요. 자, 무슨 말이냐. 밤부터 갑니다. 밤에는요, 다음날 낮에 할 거를 정하세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정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정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반자동으로 100개 올린다. 명확하게 숫자로 있어야 돼요. 100개 올린다예요. 100개가 안 되면 5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업인데 시간이 한정적이면 10개, 20개가 될 수 있어요. 단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날 뭐 소싱, 리스팅, 각종 업무들 해야 할 것들 있잖아요. 다 그냥 정해 놓는 거예요. 내일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해야지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정하고요. 낮에는요 그냥 그걸 하세요. 일단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맞나? 저렇게 해볼까? 또 물어볼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하지 마세요. 그냥 밤에 정했던 걸 다 하세요. 고민하고 싶잖아요. 그럼 밤에 하세요. 고민이라는 건 머리로 해야 되는 일이죠. 뭔가 바꿔야 하는 것도 일단 고민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머리로 하는 일인 거예요. 옆길로 세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옆길로 세지 말고 그냥 낮에는 앞길로만 가세요. 하기로 한 걸 정해놓은 거를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 지루한 걸 하세요. 그냥 탁등. 그 다음 뭐 기타 업무 해야 되는 것들 그것만 쭉 하세요. 옆에 보지 말고. 봐야 된다? 보세요. 밤에 보세요. 밤에 충분히 보세요. 밤에 많은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했던 거를 뒤돌아보면서 고민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뭐 채팅방에 물어보고 싶어? 되도록이면 밤에 하세요. 그럼 그냥 밤에 저도 있어요. 이 시간에도 있는데요. 뭐 제가 답변 못 드릴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같이 소통 많이 지금 하시잖아요. 밤에 하세요. 밤에 머리로 하세요. 뭔가 바꾸고 싶어요? 밤에 정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옆길로 세고 싶으세요? 밤에 옆길을 정하세요. 그리고 낮에 그 정한 옆길로 또 가보세요. 그리고 밤에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만의 패턴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정했던 걸 무조건 하는 사업가가 되겠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고 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잘 못해요. 저 한번 보세요. 초반에 제가 찍었던 영상 한번 보세요. 지금과 같은 느낌은 아닐걸요? 제가 저 스스로도 느끼는 건데요. 초반 했던 거 저 그냥 진짜 바보처럼 했어요. 물론 지금도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지만 초반보단 잘해요. 왜냐면 저는 계속 하니까요. 낮에 제가 하기로 했던 걸 해요. 뭐 저는 전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쪼개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활용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쪼개서 최고의 능률을 만들어가지고요. 집중해서 내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문이 한 개, 두 개밖에 안 들어오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는 루틴을 만들고 하루하루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걸 만들어 나가는 사업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면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계속 옆길로 새고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내 업무량도 채울 수가 없고 목표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에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전에 내가 사업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걸 알려드린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업가가 되셔야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더 딥하게 들어가면 드릴 말씀이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걸 버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 버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맞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나가서 진짜 벌어야 되는데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사업이라는 걸 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굉장한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루에 나를 보면 돼요.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부업하시고 전업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상관이 없죠.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그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그랬었고 과거에 그랬던 제가 사업을 하는 그 상태의 마인드는 저는 많이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닌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다 보면서 사업을 해야 돼. 그럼 그 드라마 다 봐야 되고 내가 하루에 취미생활 하던 거 다 하면서 사업을 해야 돼. 그럼 그 취미생활 하는 시간도 다 써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내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 가야 돼. 그럼 또 그 시간을 또 다 써야 되고 또 술 한잔 해야 돼. 그러면 술이 굉장히 쥐약인데요. 저 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량이 엄청 약해졌어요. 하도 안 먹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맥주는 자주 마시는데요. 아무튼 뭐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을 했어요. 이제 먹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술 먹으면 당연히 무조건 다음날 숙취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컨디션이 떨어지거든요. 컨디션 떨어진 상태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싱과 업로드 속도 모든 것들의 영향이 좀 가겠죠. 아무래도 술 깨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취미라든지 술 한잔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 사업체가 나라는 사람이 자리를 좀 비우고 빠져도 대체되어 있는 직원들이 다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좀 즐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컨디션과 집중력과 몰입한 상태에서 이 굉장한 걸 이끌어내야 돼요, 원래. 근데 기존에 내가 사업하기 전에 하던 삶의 하루를 보내는 패턴을 다 하면서 이걸 같이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사업을 대충 하고 계신 거예요. 혹은 그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뒤돌아가야 돼요. 아직은 사업을 하실 때가 아니다. 뒤돌아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근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은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을 하겠어. 그렇게 마인드를 갖는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당분간 하지 않겠어. 그 시간도 나는 사업을 하겠어.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런 한두 시간 하는 취미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오늘 너무 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어땠냐면은 어제 우리 아이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끌어안고 계속 달래면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한숨도 못 자고 아침 9시에 아이 병원 갔다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일하면서 많은 일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씻고 싶은데 씻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좀 더러울 수가 있는데 죄송해요. 지금은 씻었어요. 뭔 얘기냐면 제가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수집하고 뭐 가공하고 이렇게 업로드하고 할 게 많아요. 막 그걸 하고 있는데 씻어야 되는데 자리를 못 일어나겠는 거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저기 가서 잠깐 씻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싹 해놓고 잠깐의 한 5분 텀을 만들어 놓고 싹 가서 씻고 빡 오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머리도 안 감을 때 많아요. 와이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에서 냄새 난다고 좀 감으라고 했던 적도 많고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잠 안 잤잖아요. 지금 날을 샜잖아요. 업로드를 하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뭐야, 나 잤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또 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근데 커피 한 잔 이렇게 먹고 그럴 때 이제 나가서 또 저는 뭐 쉬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규 주문 한번 들어와 주면 힘이 나고 계속 잘 때도 제가 완벽하게 알았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자려고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어떤 날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자기로 한 시간에 누웠는데 잠이 바로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원래 제가 하던 패턴이 그냥 끝까지 하고 진짜 끝까지 하다가 꿈뻑꿈뻑 주다가 아,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자야겠다. 그럴 때 가서 쓰러지거든요. 누우면 바로 자요. 누우면 바로 자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딱 자려고 하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누웠는데 바로 잠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잠이 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텀이 아까운 거예요,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미쳤다 진짜 너. 그 어떤 날에는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좀 더 올리다가 잤던 적도 있다니까요. 아무튼 제 마인드 상태가 그래요. 제 마인드 상태가 웃기죠, 재밌죠. 저 옹골 세신 하겠다고 했잖아요. 진짜 옹골 세신 해야죠. 아, 잠깐만요, 이제 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저 잠깐 아이를 좀 보고 올게요.